2025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시작되었다. 이 심판은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순간이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치안의 수장으로서 그는 이번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고 그의 증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조 청장이 입을 열기 전부터 청문회장은 이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언론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입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전략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청문회 초반부는 예상대로 무난한 질문들로 시작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이 비상계 엄령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수집한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서서히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지호 청장은 처음에는 차분한 목소리로 없습니다 라고 답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내 분위기는 빠르게 급변하기 시작했다. 의원들은 그를 몰아붙이기 위해 비상계 엄령 선포 전야의 대통령과의 비밀 회동을 언급하며 질문의 수위를 높였다. 이 질문은 그동안 공공연히 퍼져 있던 소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확히 확인하려는 시도였다. 조지호 청장은 처음에는 이 질문의 답변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미세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는 마치 폭탄처럼 청문회장을 뒤흔들었다.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과의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진술이 나오자마자 회의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회동이 아니라 그 자리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서울경찰청장까지 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만남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된 전략적 논의가 오갔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조지호 청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 엄령 선포와 관련된 중대한 전략이 논의됐다고 밝히며 그 만남이 단순한 보고나 상황 점검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청문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청문회장은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은 앞다퉈 메모를 하거나 촬영 버튼을 눌렀고 의원들은 서로 귓속말로 정보를 교환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이 순간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이 회동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는지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조지호 청장은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로 충분히 강력한 파장이 발생했다. 이 순간 청문회장은 단순한 증언 청취의 자리를 넘어 정치적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조 청장의 발언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억이나 진술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부에서 벌어진 비밀스러운 논의가 실제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는 민주당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고 청와대와 여당 측에는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이 폭로의 여파로 향후 정치 판도는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높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단 한마디로 시작된 이 새로운 국면은 이제 단순한 탄핵 심판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깊은 곳에 숨겨진 게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막이 오르자 대한민국의 정치적 긴장감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청문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숨죽인 채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에서 나올 다음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공격 태세로 돌입했다. 첫 번째 폭탄 발언으로 청문회장을 뒤흔든 조지호 청장을 향해 더 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그들은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직설적인 질문으로 그를 몰아세웠다. 비상계 엄령이 실제로 논의됐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청문회장의 공기는 마치 멈춘 듯 고요해졌다. 이 질문의 의미는 단순히 절차적 확인이 아니었다. 이는 현 정부의 정당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헌정 질서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조지호 청장은 짧은 침묵에 잠겼다. 모든 시선이 그의 입술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대답은 국가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조 청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관련 사안이 형사 재판 중이라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청문회장 전체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의 답변은 명확히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그가 질문의 핵심을 피해 가려 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청문회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 발언 하나로 인해 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질문으로 파고들었다.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까? 이 질문은 명백히 정권의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시도였다. 조 청장은 다시 한번 같은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으나 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조 청장은 결국 청문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충격은 그가 비상계 엄령 선포 직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을 때였다. 이 고백은 청문회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대통령이 직접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출입 통제를 명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이는 단순히 정치적 명령을 넘어 법적으로도 중대한 위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조 청장은 마지못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될 것이다. 경찰은 국회를 철저히 통제하라. 는 명령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 지시는 국가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지호 청장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명령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헌법에 대한 배신이라고 여겼다. 그의 이런 행동은 당시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정권의 최고 수장이 내린 명령을 거부한 것은 경찰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조 청장은 이후 심각한 정치적 압박과 법적 위협에 직면해야 했다. 조지호 청장의 이러한 폭로로 인해 청문회장은 다시 한번 폭발적인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찰, 고위급 인사들 간의 비밀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 통화 내역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 출입에 대한 선별적 통제를 명령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고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이를 두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증거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통제 지시를 내렸으며 국방부 장관 역시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지호 청장은 단순한 증인을 넘어 정권의 위헌적 행위에 맞선 내부 고발자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증언이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을 잘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증언은 청문회장을 넘어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고 국민들 역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청문회 내내 조지호 청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심리적 압박과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정권의 명령을 거부한 대가로 이미 수많은 정치적 압박과 법적 위협을 감내해야 했으며 심지어 개인적인 명예와 경력조차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의로운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려는 마지막 방어선이자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 모든 이들의 시선은 더 이상 조지호 청장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권의 대응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조 청장의 폭로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다른 변곡점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조지호 청장이 열어젖힌 진실의 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고 그 문을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대한민국 정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청문회에서 입을 열자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있어 가장 긴장된 순간이 시작되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증언을 넘어 국가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폭로였다. 모든 언론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담담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중대한 사실을 공개했다. 비상계 엄령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저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는 청문회장을 집어삼킬 정도로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단순히 명령 불복종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현직 경찰청장이 당시 정권의 불법적인 명령에 맞서 헌법과 국민의 자유, 국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조 청장은 숨죽인 청중 앞에서 말을 이었다. 국민의 자유와 국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신념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당대 정권의 위헌적 시도를 막아낸 역사적 결정의 순간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선언이었다. 조 청장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청문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확실한 증거로 자리 잡았다. 곧이어 청문회에서 공개된 문서들과 녹취록은 이러한 증언을 뒷받침했다. 그 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일부 군 고위층이 비상계 엄령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였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였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권과 언론,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군 고위층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음이 밝혀지면서 단순한 정권의 권력 유지 시도가 아니라 체계적인 내란 음모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조지호 청장의 결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마지막 방어선이자 사실상 내란을 방지한 결정적 열쇠였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경력을 걸고 위헌적 명령에 맞섰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보복과 법적 압박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위태로운 순간에 놓였을 것이고 비상계 엄령 선포와 국회의 통제라는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자 보수층의 반응도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조지호 청장을 헌법을 지킨 영웅으로 치켜세우기 시작했다. 조지호 헌법을 지킨 영웅인가? 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언론사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의 결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많은 보수 지지자들은 그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국가적 위기를 막은 숨은 영웅으로 바라봤다. 특히 자유와 법치를 중시하는 보수층에서는 조 청장이 자신의 직책과 개인적 안위를 넘어 국민의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위해 싸운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동시에 정권의 내막을 덮으려는 세력과의 대립도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조지호 청장이 맞서야 했던 것은 단순한 명령 불복종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는 조직 내외부의 거대한 압박과 정치적 음모 속에서도 자신만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완수했다. 그의 결단은 단순한 개인의 용기를 넘어선 것이었다. 이는 국가 권력의 위법적 남용에 맞서는 정의로운 저항이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유지될 수 있었다. 조 청장의 이러한 증언과 사실 공개 이후 정치권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은 그의 증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보수 정당 내부에서도 조 청장의 행동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일부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대다수는 그의 헌법 수호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언론 역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으며 조지호 청장은 단숨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국민들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 국민이 조지호 청장의 행동을 지지하며 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국회가 무력화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결단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과 맞선 용기 있는 경찰청장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지호 청장이 직면한 법적, 정치적 압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폭로한 사실로 인해 형사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정치적 보복의 위협 또한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위험을 모두 감수하고 끝까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갔다. 그의 용기는 단순히 법정에서의 증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이러한 조지호 청장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으며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가 위협받는 순간에서의 중대한 결단이었다. 그의 행동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권과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조지호 청장이 내린 결단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길이 남을 용기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의 행동은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야기로 자리잡게 될 것이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충격적인 증언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극적으로 뒤흔들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결정적인 폭로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급 인사들이 실제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히 한 정부의 실책을 넘어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행위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탄핵 심판의 흐름도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여겨졌던 논란이 헌법과 국가 체제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로 비화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정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모두가 숨죽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폭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갈라졌다. 보수층에서는 조지호 청장을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진정한 영웅으로 치켜세우기 시작했다. 많은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조지호 조국을 지킨 정의로운 경찰이라며 그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고 이는 단순히 정치적 지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상징적 행동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조 청장이 자신의 커리어와 개인적 안위를 걸고 위헌적 명령을 거부한 용기의 경의를 표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다고 믿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이 사태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일부 진보 성향의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과장된 시나리오로 평가하면서 조 청장의 증언이 단순히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계엄령 논의 자체가 비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논의일 뿐이며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혼란만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면서 언론의 관심 역시 극에 달했다. 다음 날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특집 기사를 쏟아내며 전국적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령 지시 거부 충격 폭로 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뉴스 속보에서는 그의 증언 장면이 반복적으로 재생되었다. 이어서 대통령의 국회 통제 명령 사실로 드러나나? 라는 제목 아래 그동안 은밀히 감춰져 있던 비밀 회동과 명령 전달 과정이 낱낱이 보도되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히 정치적인 논란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정치적 내란 음모 진실의 실체 드러나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적 충격은 극에 달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적인 헌법 질서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려 했던 시도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녔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탄핵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 판단으로 주목받았다. 만약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가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나 오판이 아닌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될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으며 모든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만들었다. 정치권도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했으며 정치적 셈법이 아닌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보수 정당 내에서는 조지호 청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그의 행동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반면 진보 정당 측에서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연일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 모든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는 조지호 청장이 있었다. 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조지호 청장은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재판과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조지호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역사에 기록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이는 단순히 한 정부의 명운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 체제를 시험하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